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임플란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하는 게 제가 또 한국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자,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리서치한 것도 여러 가지 좀 정리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돈을 받아놓고 먹튀를 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미국에서 두 곳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견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한국에 나와서 작년에 한 번, 올해 또 세 번, 그래서 네 번의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임플란트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바람에 이 일정이 안 맞아서 임플란트를 못하고 왔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한국에서 하면 가격이 싸죠. 예, 제가 뭐 미국 가격과 뭐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한 4분의 1, 많게는 한 8분의 1 정도 가격, 예, 이 정도 좀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국에서 보험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찰 내고 하는 가격이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의 임플란트 가격이 쌉니다. 물론 뭐 싼 이유가 뭐 미국에서 바가지를 씌워서 비싼 게 아니라 아무래도 또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고 전반적인 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물가가 2배 이상 비싼 곳이 또 미국이고, 또 거기다가 의료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치과 하신 분들한테 어떤 블레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근데 뭐 미국에서 꼭 하셔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죠. 한국에 나오시는 게 여의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뭐 한국에 나와서 하는 게 암만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하고 한국에 나와서 뭐 짧게는 한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자유로운 분들, 혹은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나와 계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뭐 1년에 몇 번이고 한 두 번이고 한국에 나와서 몇 달씩 있을 수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임플란트 하는 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어포인트먼트 위주로 해갖고 치과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국에 치과를 몇 군데 가보시면 진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고소득 직종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고소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무성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경험이 되게 많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경험이 많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한 40대 의사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미국에서 치과 하신 분들보다는 임플란트 한 경험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확률적으로 임플란트를 잘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자, 한국에 와서 임플란트를 알아보시면 길에 지나가다 광고가 있는데 39만 원짜리 임플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그 명칭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임플란트를 총 8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6개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이왕 하는 김에 돈 한 1, 2천 불 더 들어가고 8개 원래 이 숫자대로 다 맞춘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 개수대로 다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가 너무 많이 없으면요, 임플란트를 이 숫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뭐 위에 한 서너 개, 밑에 한 뭐 4개 정도 이렇게 막았고 틀니식으로 통째로 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임플란트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 잇몸에 넣는 이 나사, 쉽게 말해서 나사입니다. 예, 이게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국산 제품도 있고 또 수입 제품도 있는데, 요즘에는 국산 제품이 아주 평이 좋아서 거의 다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뭐 거의 제일 유명한 회사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다 오스템 제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 가격은 39만 원, 예, 39만 원짜리 있습니다. 뭐 저도 치과를 몇 곳 가보니까 39만 원짜리서부터 한 150만 원짜리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만 그 가격입니다. 자, 15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근데 이 가격은 약속이나 한 듯이 어느 치과 가든 간에 가격이 다 똑같아요. 예, 오스템의 무슨 기종은 99만 원, 어떤 거는 80만 원, 다 가격표가 적혀 있고, 그 가격표가 식당 메뉴판처럼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갖고 장난질을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뭐 99만 원짜리라고 해놓고 나중에 8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박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한번 걸리면 뭐 지금 치과가 문 닫게 되잖아요. 예, 솔직히 뭐 여기서 치과 치료 받고 그러다가 다른 치과 우연히 갔다가 이 오스템 요거 박아놓은 거 요거 60만 원짜리인데요. 예, 그거
뭐 박혀 있는 건데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거 걸리면 이 치과 문 닫아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속인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미국도 임플란트가 요즘에 가격 보면 599불, 근데 999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 임플란트 나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플란트는 이제 오스템 제품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 몇 분 만나뵈서 여쭤봤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싼 거라고 좀 더 이해해서 빨리 정착되고 빨리 굳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 100만 원짜리 제품이면 뭐 거의 최상급이다 이렇게 본다고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굳이 100만 원짜리 할 필요 있냐, 80만 원짜리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의사 선생님 만나 뵀던 분들은 다 이 99만 원짜리 예, 이 오스템을 추천해 주셔서 그걸로 제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씩이니까 이가 8개니까 예, 그것만 8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나사를 받고 나서 이게 잇몸과 잘 교착하기 위해서 잇몸뼈가 없는 분들은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몇 달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잇몸이 많이 주저하신 분들은 잇몸 뼈를 갖다가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몇 달 안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도 튼튼하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는 정확히는 어느 의사 선생님도 장담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나사 임플란트를 받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 가짜 치아 위에 의치랑 연결시키는 어버트먼트라는 거 갖다가 또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기술입니다. 자, 의사 선생님의 기술이 거기서부터 발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고 나중에 이를 맞추죠. 이를 맞춘 다음에 이 모양을 위에다가 꼽아넣는 방식으로 임플란트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에 얹어오는 의치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금값이 너무 비싸서 저도 금을 알아봤는데 금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금이 좋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금을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저도 일하기가 오히려 더 편하고 금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돈 투자에 비해서 굳이 금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다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니 같은 데는 금을 하면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금니 쪽이니까 어금니는 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 지르코니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 치료를 하고 또 위에다가 어버먼트를 받고 또 의치를 집어넣고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당 한 130, 140만 원 정도면 사실상 이게 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이를 갖다 만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잇몸 치료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잇몸이 너무 없어 갖고 위에 여기 이제 있는 공간 같은 거 여기 갖다 또 늘리고 또 이런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격이 조금 다 달라지는데 제가 4군데를 가봤는데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1,200만 원 정도 예 치아 8개 1,200만 원 정도 하나에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곳만 한 1,600만 원 정도. 근데 거기는 좀 다른 데보다 이것저것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데는 그냥 치료하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하는 부분을 거기는 다 따로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추가 치료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600만 원 나온 집이 있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4곳 다 제가 원하는 오스템 그 모델명까지 가져갔거든요. 예, 오스템 그거는 다 99만 원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뭐 이래저래 예, 좀 딜을 하고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해갖고 1,100만 원에 모든 거 이 8개를 갖다가 다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한 1년 정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미국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 듯 합니다. 자,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딱 환율, 예, 환율로 계산하니까 8,000불이 나왔습니다. 8,000불, 예,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 하나에 딱 1,000불씩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8,000불이 왜 행복하냐? 제가 미국에서 알아봤을 때 그거는 이제 뭐 2년 전인데 그때 당시 임플란트를 이제 2개만 딱 하는 걸로 알아봤는데 그 2개 하는 비용만 12,000불 뭐 이렇게 견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곳은 한 8,000불 이렇게 견적이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또 치과는 가서 또 뭐 하나 또 추가로 할 때마다 이거 얼마 또 결론적으로 또 그렇게 부를 거라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10,000불 가까이 그러니까 이 치료 임플란트 2개 하는 가격으로 지금 8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그래서 이가 하나 안 좋아서 미국에서 이를 뽑으려다 작년에 왔다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하나 뽑았는데 이를 뽑았을 때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3만 몇천 원에 딥클린 이 뽑는 거는 6만 원 정도에 뭐 딥클리닝 뭐 해갖고 한 9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8만 원이 채 안 나왔는데 당시에
미국에 있는 치과에서 그걸 알아봤을 때는 950불 견적이 나왔어요. 이 뽑는데 그건 10배 가격이 넘습니다. 예. 한 4배 가격. 예, 이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에서 치료하는 게 여러모로 좀 싸고 경험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하시는 거 한국에서 하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치과를 가야지 임플란트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격은 어디 가면 저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은 실제 가서 검사를 맡아보시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국에서 검사하는 비용은 보편적으로 다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예,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3만 1천 원, 뭐 3만 2천 원, 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이 촬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 촬영 비용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의사 선생님과 뭐 한 10분이고 좀 면담 좀 하고 이렇게 견적을 내주는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뭐 네 곳을 가본다? 그럼 12만 원인데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보시고 견적을 다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담은 별로 크지 않아요. 예, 미국에서는 요거 한 번만 찍어도 보통적으로 150불, 200불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검사하는 비용도 저는 한 150불 뭐 이렇게씩 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갖다가 뭐 한국이 훨씬 더 싸니까 검사를 많이 맡아보시는 게 좋고 이게 치과가 어디가 좋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서울이 좋아요? 예, 서울이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울이 의외로 또 가격이 지방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요. 서울 같은 데는 이 치과들 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임플란트 비용이 서울에 가면 오히려 더 1, 20만 원이고 더 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강남에 가서 치과를 받을까? 예, 강남에 갈까? 비용도 더 싸요. 근데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10명씩 있는 이런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과연 이게 뭐 신경을 써줄까? 나에 대해서 기억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거리도 거리고. 그래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저는 뭐를 봤냐면 의사 선생님이 저와 상담을 해줄 때 저한테 얼마나 상세하고 신경 써주면서 상담을 해주나.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께 제가 어떤 부탁을 중간중간 드려도 이 의사 선생님이 싫은 내색 안 하고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시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걸 봤고요.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뭐 연세도 좀 보고요. 경험이라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느낌인데 궁합을 보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에 오니까 치과를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해 주신 거 감사한데 본인도 한 번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이라는 게 사실상 이 추천해 주신 분들한테는 고맙긴 하지만 이게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 치과 치료 임플란트라는 게 100개 잘하다가 하나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은 이가 싹 빠져버릴 수 있어요. 기껏 치료해놓고.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그 치과는 그분한테는 아주 실력 없는 치과 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분은 딱 한 번 경험한 거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남의 얘기 듣고 한 번 갔다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치과는 남의 얘기 듣고 덥수덕 치과에 갔다가 거기서 저랑 하는데 안 맞다. 예, 그러면 누구 탓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치과는 추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제가 치과 치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치과 추천해 드릴게요. 추천해 드렸는데 뭐 100명 중에 1명 여러분이 제대로 치과가 뭐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원망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치과는 뭐 제가 다니고 있는 치과도 뭐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뭐 여러분이 굳이 평택까지 내려오실 건 아니잖아요. 치과 치료 받으러. 예, 그것도 뭐 의미 없는 얘기고 치과를 고르는데 여러 가지 제가 선택점이 첫 번째 의사 선생님과 저와의 궁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몇 군데 다녀보면 이 가격이 대충 나와요. 예, 본인 치료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 1,180만 원, 1,200만 원 뭐 다들 어느 정도 얘기하면 1,100만 원 정도에 다 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 정도 나왔고 한 군데만 한 1,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는 좀 워낙 그 뭐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계산을 내줬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가격을 딜한다 하더라도 1,100만 원이 되지는 뭐 않겠죠. 예, 그래서 거기는 뭐 가격적으로 좀 너무 혼자 독보적으로 비싸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문제고. 그 다음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치과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했냐라는 그런 점도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정한 치과는 한 장소에서 23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 40대 후반쯤 되셔요. 예, 그래서 뭐 저와 나이 차도 뭐 이렇게 크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편해요. 예, 너무 젊은 분 혹은 너무 연세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조금 뭐랄까 좀 마음적으로 예, 좀
저랑 비슷한 동년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정한 것도 있었고 제일 큰 거는 한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23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뉴스원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강남 치과가 먹튀를 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발동동 치아 이미 뽑았는데 임플란트를 못한다. 이게 뭐냐면 치과 먹튀 피해자인 20대 여성 박모 씨가 후속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31일, 그 다음에 이번 달 3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는 치과 의원 2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큰 치과고 한 곳은 TV에도 이 의사 선생님이 나올 정도로 큰 곳이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지금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400여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선금을 낸 분들은 이 돈도 못 받는 거야. 갑자기 치과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치과 비용은 한꺼번에 다 달라고 그러면 그건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예,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조금씩 나눠 내기로 했는데 이 400명이 돈도 돈인데 문제는 뭐냐. 임플란트를 박은 분이 다른 치과를 가니까 임플란트 요걸 못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치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치과 의사들의 입장으로는 남이 치료를 해놨던 건데 그 위에다가 해놨다가 만약 잘못되면 책임 소재가 내가 다 덤탱이를 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해주긴 해주겠는데 이미 지불한 만큼 돈을 또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벌써 2개 치과 치료를 하는데 300만 원을 냈던 임플란트 환자가 이제 임플란트 다 하고 위에 지르코니아 의치만 꼽으면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300만 원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억울하죠. 300만 원 다 내고 이제 위에 것만 꼽으면 되는데 그거를 다른 치과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녔던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이거는 아주 황당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1년씩 걸리는데 적어도 1년 안에 문 닫지 않을 치과는 가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강남에 있는 이렇게 유명한 치과, 대형 치과도 문 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TV에까지 나와서 이 TV에서 얼굴을 보였던 이런 치과 의사, 신뢰도가 있는 치과 의사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좀 오래 했다는 거, 이걸 좀 믿어봐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저 있는 데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장소에서 23년을 했던 이 치과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처형, 그다음에 또 저희 동서 형님, 그다음에 제 조카 3명이 다 거기서 지금 임플란트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이 추천하는 것보다 3명이 지금 다 임플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나눠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강압적인 것도 없고 겁을 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도 점잖고 그다음에 나이 연배대도 비슷해갖고 말씀 나누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한 치과를 결정해서 우선 2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가 3개가 없어요. 예. 다음 주엔 여기도 2도 뽑으러 갑니다. 2가 2개가 빠졌고 총 3개 6개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치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발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잇몸을 갖다가 또 뼈 이식해서 잇몸도 채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임플란트도 박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윗몸 같은 거 관리도 하고 나머지 치석 제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나머지 아직까지 멀쩡한 이도 잇몸이 주저앉고 있으니까 잇몸 치료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제 비용을 갖다가 다 정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좀 더 큰 수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 합의하에 조금 더 비용을 더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치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돈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보편적으로 마찬가지죠. 예, 의사 선생님이 돈 얘기하는 거는 한국적인 정서에서 조금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비용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 뭐 이제 뭐 사무장을 하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뭐 간호사 분 중에서 좀 이런 거 상담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가격을 다 정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이 왜 가격을 안 정해주냐 의사 선생님과 가격을 얘기하고 싶다 보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는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는 여러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 길에 있는 광고 39만 원 본다 하더라도 39만 원에 임플란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39만 원에 최소 잇몸이 좋아서 뭐 잇몸 치료 안 하고 바로 위에 의치 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20만 원 더 들어갈 거예요, 최소. 예,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거 한다 하더라도 뭐 한 60만 원짜리 이렇게 뭐 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15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 굳이 한국까지 와서 하는데 제가 치아 하나당
40만 원, 30만 원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스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예, 제일 괜찮은 거, 제일 평이 좋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를 얘기했더니 치과 의사 네 분이 다 추천해 주신 제품, 예, 그 제품 99만 원짜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임플란트만 100만 원, 거기다 이제 뭐 의치 집어넣고 아바트먼트 집어넣고 뭐 안에 맞추고 뭐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 레이버예요. 예, 레이버고 뭐 이 뽑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뭐 저는 이제 한 8,000불 정도에 이번에 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검사비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치과 뭐 추천을 받으셔도 좋고요. 예, 몇 군데 가보세요. 최대한도 서너 군데 가보셔갖고 다 얘기를 듣다 보시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이의 심각성은 어떤 건가, 예, 이런 같은 거를 절실하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거 이걸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제가 편한 사람인가, 왜 앞으로 1년을 봐야 되니까 편한 분인가 이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장소에서 오래 하시고 너무 젊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예, 뭐 죄송합니다. 예,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하시고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예, 이런 치과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 이것도 자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치과가 어느 치과가 잘한다 이거는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손 기술이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손 기술이 다릅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 치대 나왔다고 무조건 이 임플란트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계 같은 거 만질 때 손재주 있는 사람이 있죠. 예, 똥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지식이 많을 망정 지식이 곧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일을 갖다가 아주 편안하게 잘 맞춰주는 분이 있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그걸 갖다가 불편한데도 그걸 잘 못 맞추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꼽아놓고 또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 인이랑 아래 인이랑 잘 맞는지 이런 같은 것도 조정을 해주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또 깎아주고 다시 꺼내서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분의 손기술인데 그분의 손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추천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 치과 갔는데 너무 잘해줘요. 너무 실력이 좋습니다. 한 번 한 거잖아요. 예, 그거 몰라요. 그리고 그분도 다른 데서 또 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본인은 이 정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다른 치과에 갔는데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치과에서 이거 하나 저쪽에서 하나 하는데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치과 치료하고 밥 먹는데 문제 없고 그다음에 뭐 멀쩡히 잘 붙어 있고 그러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복불복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은 걸 하자고요. 예,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 한 20년이고 이렇게 치과 하신 분들이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연세가 드셔갖고 이제 오히려 기술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또 하얀 곡선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정의 기술이 있는 분, 그리고 여러분과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을 신경 써 주실 수 있는 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한 자리에서 오래 꾸준히 하신 분. 그리고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1,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진짜 싸게 한다 그러면 이 절반 값으로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예, 한 600만 원 정도에 할 수가 있는데 뭐 치과 같은 곳마다 다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치아 하나에 뭐 한 80만 원, 예, 70만 원 이 정도의 임플란트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돈으로 500불의 치아 하나 임플란트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근데 뭐 굳이 뭐 그게 너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데 찾으셔야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가 다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 때문에 이가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당뇨 때문에 이가 빠지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지금 그래요. 예, 이가 하나도 없는데 와, 그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 잇몸이 다 주저앉고 없어갖고 임플란트를 박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제가 임플란트를 쭉 준비하면서 알아본 건데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잇몸이 나빠서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장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는 뽑아 놓으세요. 이를 뽑아놔야지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기고, 염증이 안 생겨야지 잇몸이 더 이상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 이를 뽑아놨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여기 잇몸 주저앉는 게 더 이상 진행은 안 돼 갖고 이 하나 같은 경우는 그냥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도 가능할 정도로 잇몸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년에 뽑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른쪽은 제가 안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하도 잇몸이 나쁘다가 오른쪽은 그냥 스스로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 주저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너무 흔들려갖고 그냥 혼자 빠질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냥 혼자 그냥 잇몸이 다 주저앉아갖고 여기는 한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뽑고 나서 임플란트를 한국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박아놓고 한국에서 해달라면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임플란트 나사마다 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스템이면 오스템에 쓰는 게 다르고 또 외국 뭐 회사 독일 거니 뭐 이런 같은 것들은 또 스위스제니 이런 임플란트가 또 나사 주위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그 툴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책임 소재 때문에 좀 안 해주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임플란트만 받고 한국에서 요것만 하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시려면 이 뽑는 건 괜찮아요. 예, 그 이 뽑아놓는 거는 미국에서 뽑든 뭐 상관이 없는데 정 이가 아프시고 이가 흔들리고 그러면 미리 뽑으세요. 예, 그거 뭐 미루고 있다가는 자꾸 잇몸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훨씬 더 골아파집니다. 그리고 당뇨병 있는 분들은 당뇨 치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임플란트 못 합니다. 그리고 이가 거의 다 빠지신 분들은 몇 개 안 남은 분들은 오히려 이를 다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고 그냥 밑에다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임플란트 네 개, 위에다 이렇게 네 개 이렇게 갖고 통째로 틀니를 만들어서 이 틀니를 임플란트에 고정시키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틀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틀니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네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8개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완전 다 빠졌고 위아래 다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게 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그것도 제가 하는 임플란트에서 조금만 더 가격 뭐 한 몇백만 원만 더 나오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가 뭐 20몇 개인데 20몇 개 임플란트를 다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앞에 이는 멀쩡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이를 갖다가 뒤에 8개를 다 낱개로 임플란트를 박는 좀 복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임플란트를 갖다 뒤에 갖다가 뭐 하나만 받고 뒤에 연결시켜서 임플란트를 끼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임플란트를 8개를 안 하고 한 4개만 해갖고 연결시켜서 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뭐 몇천 불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인김에 제대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뭐 앞으로 1년이 걸릴 문제지만 임플란트를 갖다가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실수록 뭐 이번에 치과 의사 선생님 만나면서 다 얘기 들은 건데 잇몸이 나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 때문에 나빠진 경우도 있고요. 또 선천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저는 충치가 하나도 없고 이는 되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금니 같은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인데 뿌리가 3개 있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고 합니다. 저는 뿌리가 3개 있어요. 어금니가. 뿌리가 3개가 있었는데 이 뿌리가 3개 있는 어금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대요. 이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뿌리가 3개가 있었으니까 잇몸이 이렇게 주저앉았는데도 선생님이 고기 씹을 수 있었던 게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뽑기 아깝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어금니가 되게 튼튼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이 하나도 지금 뽑지 않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그때 바로 뽑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이가 너무 튼튼하대요. 예, 뿌리도 좋고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잇몸이 약해진 것뿐이라서 요거 지금 뭐 고기 드시는데 큰 문제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다른 거 임플란트 할 때 임플란트 하는 날 요걸 그 자리에서 뽑고 요거는 바로 잇몸 치료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가 좋지만 그래도 잇몸이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충치가 하나도 없는데 이가 흔들린다고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초창기 방법이에요. 잇몸을 살리는 방법. 예. 이게 지금은 연구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잘 되면 저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나머지 이가 또 흔들린다 그러면 잇몸이 나빠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잇몸을 살리는 치료를 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임플란트가 집을 지었는데 집안이 약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잇몸이 나빠지는 거, 흔히 말하는 풍치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뇨 때문에 나쁜 분도 있는데 전 당뇨는 아니었어요. 전 당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이가 나빠지는 분들은 당뇨 치료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잇몸이 나쁜데 이 나쁜 거를 방치해뒀던 게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후회되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딥 스케일링을 못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딥 스케일링 못하면서 순식간에 한 2, 3년 만에 잇몸이 되게 나빠졌어요. 예, 염증이 생기고 그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스케일링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딥 스케일링,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시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는 워라픽 사용하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워라픽도 사용하고 전동 칫솔도 사용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꼭 추천하신 게 워라픽 사용하시고요. 전동 칫솔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역시 충치는 없는데
예, 잇몸이 좀 나빠진 게 스케일링을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치과를 못 가서 스케일링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나빠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 많이 나빠졌어요. 여러분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이가 많이 아팠는데 잇몸이 이가 아픈 게 아니죠. 잇몸이 아팠는데 염증이 생겼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가 뭐 예약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건 미루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가 지금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이라도 미국에서 뽑아 놓으세요. 물론 가격은 한국보다 비쌉니다만 미리 뽑아 놓으셔야지 잇몸 주저하는 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잇몸을 뽑아야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 한국에서 임플란트 치료 잘 받으시고 이가 좋아야지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막 드시고 맛있는 음식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생겨요. 그러면 또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가 튼튼해야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야지 삶의 의욕이 뿜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 관리 꼭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